어, 그 마이크 나오죠? 뒤 들리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2과목 하시는 차례죠? 2과목 하시는데 프린트물은 다 받으셨어요? 뭐 지금 막 벌써부터 막 푸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안 푸셔도 됩니다. 이따 저랑 같이 푸실 거예요. 네. 같이 저랑 호흡하면서 같이 나가시게요. 일단 여러분 311페이지 교재 311페이지 용어 정의를 잠깐 보시고 그다음에 프린트물 나가시게요. 311페이지입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서도 뒤에 거 안 푸셔도 돼요. 프린트물. 왜냐하면 답이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면서 답을 좀 틀린 것이 있어가지고 이따 고쳐드려야 되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거기에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영어의 정의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전수조사 보시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은 뭐라 한다? 전수조사라 한다. 자, 동그라미 2번 뭐 표본조사인데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전체 목적물의 특성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 목적물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표본조사니까 그 샘플 추출해서 한다는 거겠죠?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샘플 추출을 어떻게 해요? 표본 추출을? 전체 목적물의 특성 또는 수확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자, 3번에 보시면 재조사하고 검증, 4번에 검증조사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는데 재조사는 다시 조사한다는 소리고요. 검증조사는 조사한 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조사는 어떤 경우에 하냐? 제가 조사를 했어요. 계약자분이 그 조사 결과에 마음에 들지 않아. 그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못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어떤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서 다시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시 조사할 때는 제가 아니라 다른 평가사분이 나가서 조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일정 기간이라 했죠? 며칠이냐면 7일. 7일 이내에 증거 자료라 했죠? 사진 또는 관련 서류를 다시 이제 제출해서 다른 손해평가반, 다른 손해평가사,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검증조사는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가 조사 방법이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러 들어오는 게 검증조사예요. 그러면 검증조사는 누가 하냐? 위에 보면 그 회사 또는 뭐예요? 재보험 사업자라고 돼 있죠. 이때 회사를 5글자로 다섯 글자란다. 7글자로 재해보험 사업자.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을 가입시킬 때 뭔가 잘 문제 생겨가지고 보험금을 잘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 어떤 보험을 들면 재보험을 듭니다. 다시 보험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는 뭐냐면 NH 손보고요. 재보험 사업자는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요 검증반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조사에 대해서 검증반을 투입을 시킵니다. 투입을 시켜서 검증조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재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 가입자, 계약자겠죠?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를 말한다. 이게 뭐예요? 재조사다. 검증조사는 회사 및 재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는
A라는 농지에 가서 제가 조사했으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농지를 가서 조사하는 거고, 검증조사는 A부터 쭉 있겠죠. 그 중에서 전부 다 조사를 못하니까 일정 부분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걸 보고 뭐라 한다? 검증조사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이제 펴보시고, 프린트물을 보시면 혹시 그 검증조사를 검증조사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회사 및 재보험 사업자라 했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고 하면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잘못했다 그러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페널티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라고 되어 있죠.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에서 관련 용어 필요한 꼭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할 용어하고 꼭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계산 문제 같은 거를 넣어놨어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봐보시게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2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실제 결과 주수 또는 실제 결과 나무수라고 나왔는데요. 자, 실제 결과 주수는 뭐냐? 제가 이제 진한 글씨로 밑줄 쳐놨죠.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다. 어떤 나무수다? 모든 나무수다. 이때 모든 나무는요, 살아있는 나무도 포함되고요, 죽은 나무도 포함됩니다. 일단 심어져 있는 거, 그러든 다 뭐다? 실제 결과 주수다. 되셨어요? 그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고사 주수가 있습니다. 고사 주수는 밑줄 한번 쳐보세요. 보상하는 손해, 밑줄 한번 쳐보세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다.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 그 다음에 수확불능주수 또는 수확불능나무수는 실제 결과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 꽃눈 등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 분리되었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는 죽지 않아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보험기간 내부터 세 번째 줄 나무수까지 괄호 한번 쳐보세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보상하는 손해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수확불능나무수는 어떤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 전체 주지, 뭐 꽃눈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어서 당해 보험 기간 내에는 수확이 안 되는데 죽지는 않아서 향후 수확이 가능할 것 같은 나무수. 이 되셨어요? 보상하는 손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또는 미보상 나무수는 자, 미보상이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소리, 안 해준다는 소리?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 결과 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밑줄 한번 쳐보세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었거나 어떤 거? 수확이 안 되는 거. 되셨어요? 예, 보시면 실제 결과 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비보상 주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보상하는 손해 이외로 어떤 거? 죽어버린 거. 또 하나는 수확량이 안 나오는 거. 두 개가 뭐다? 미보상 주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수확 주수 또는 수확 완료 나무수는 자, 앞 글자를 봐보세요. 기수확이니까 수확이 다 됐다는 그 말이겠죠. 언제? 가입할 때 아니면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조사 나가서 보니까 수확이 된 거예요. 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과일이 없어요. 그럼 어떤 나무 중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조사하러 나가보니 어떤 거예요? 수확이 완료된 나무수를 못 한다. 기수확 주수라 한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지금 실제 결과 주수부터 쭉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확 주수예요. 중간에 고사하고 수확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확 주수는 현재 과일이 달려있는 애입니까? 안 달려있는? 그것만 판단해 보세요. 과일이 없는 애죠? 과일 없는 애죠? 만약 여러분들이 조사 나갔을 때 우리는 만약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나갔다.
적과와 착과수는 적과한 이후에 착과수가 몇 개인 거 세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셀까 안 셀까요? 고사나 수학 불능이나 미보상이나 기수학 주수는 우리가 조사를 할까 안 할까요? 얘네들은 조사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가 밑에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자 읽어볼게요. 실제 결과 나무에서 고사나무수, 미보상나무수, 기수학나무수, 수학불능나무수를 뺀 나무수다. 왜요? 과일이 안 달려있는 조사를 안 하니까. 그리고 과실에 대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라 되어 있죠. 표본조사에다 밑줄 꽝 치세요. 표본조사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든 간에 조사 대상 주수나 조사 대상 면적을 갖다 구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는 뭘 보고 조사 대상 주수라면 표본조사의 기준이 되는 거다. 왜 표본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한 500그루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500그루 있어요. 한 나무에 보통 한 150개, 120개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과일 개수, 적과 착과수 과일 개수를 다 세는데 한 나무에 150개, 120개씩 다 세면서 500개를 다 세실 거예요? 못 세는 거죠. 전수조사가 안 되는 거죠, 자체가.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면? 표본조사를 하셔야 돼. 표본조사를 하시려면 뭘 하셔야 돼? 조사 대상 주수라는 걸 알아야 돼. 조사 대상 주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과일 수 센다 했죠? 과일이 달려있는 애들만 세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럼 과일이 안 달려있는 애들은 다 빼버리시면 돼. 그게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미보상주수, 기수학주수를 빼버리시면 된다고요. 되셨을까지? 자, 밑에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저기 밑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요 하나만 더 보고 가시겠죠. 맨 위에 실제 결과 주수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인데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유목 및 제한품종 등 수는 제한달에 되는데 제한품종은 우리 업방에 안 나와 있어요. 업무방법서 교재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유목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목은 어떤 나무를 보고 유목이라고 그래요? 어린 나무. 그 어린 나무의 기준이 보험에 가입시킬 기준을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배우셨어요. 요거는 제가 꼭 나무 수령은 외우고 가시라 했죠? 자, 사과가 있고요. 배가 있고요. 단감, 떫은 감이 있어요. 사과는 3년, 4년, 5년 이렇게 돼 있죠? 배는 몇 년이에요? 3년. 감은 5년입니다. 그런데 사과에서 3년, 4년, 5년을 갖다 구분하는 방법이 사과는 밀식일 때, 4년은 반밀식일 때, 5년은 일반 재배일 때 그래요. 일반 재배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500주였어요. 2년생 밀식으로 재배했어요. 밀식으로. 사과입니다. 사과. 근데 가입할 때 500주였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2년생이 100주예요. 100주.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는 몇 줄까요? 400주겠죠. 금방 판단하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 떫은 감이네요. 가입 주수는 300주고 재배 방식은 일반 재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어쨌든 다 5년이니까. 4년생 나무수가 50주네. 그때 실제 결과 주수 몇 줄까요? 250주겠죠. 왜 그러냐면 감은 몇 년? 5년이니까. 넘겨보시면 2번 문제는 제가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파놨는데 잘 보시면
품목은 사과고요. 품종은 부사입니다. 가입 주수가 200주고요. 재배 방식은 밀식으로 심었네요. 200주인데 밀식이다 그러면 우리 학원 정도 됩니다. 우리 학원 전체 면적 정도 됩니다. 그럼 한 200주 들어가요. 근데 고사나무인데 나무가 죽었는데요. 병 밑에 다 보지 마시고요. 병충해 죽었대요. 그게 20주가 있어요. 그럼 실제 결과 주수 몇 줄까요? 몇 줄까요, 여러분? 160주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네. 몇 분 손 들었고 180주 손 들어보세요. 되셨고요. 200주는 없겠죠. 거기다 또 220주 하시면 안 돼. 180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사나무 2년생 나무 수를 빼는 건 아시겠죠. 밀식은 3년이니까 3년보다 더 적은 걸 빼야 되겠죠. 유목이니까 200에서 20 빼는 거는 아시겠죠. 근데 고사나무 수의 옆에 사유가 뭐예요? 병충해네. 병충해. 이거 보상하는 손해입니까? 보상하는 손해 아닙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죠.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죠. 그러죠? 그럼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거죠. 뭐로 들어가요? 미보상으로 들어갑니다. 미보상.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 안 되지만.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 문제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표본 주수 산정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외우셔야 되는데요. 저랑 같이 이 자리에서 다 외워버리시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거는 50주 미만, 50주 이상, 100주 미만, 100주 이상, 150주 미만, 150주 이상, 200주 미만. 여기 4칸 있죠. 4칸하고 맨 마지막 1000주 이상 17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50주 미만 몇 개예요? 50주니까 5개. 50에서 100주는 6개. 100주에서 150주는 7개. 150에서 200은 8개입니다. 됐었어요? 여기까지 외우셨어요? 1000주 이상은 17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0부터 300, 300부터 400, 400부터 500 돼 있습니다. 여러분 200부터 300이 몇 개인가요? 9개죠? 여기는요. 10개, 여기는 11개. 가만히 보시면 앞에 2자, 3자, 4자에다가 얼마만 더 하신 거예요, 지금? 7만 더 하신 거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실 거는 50에서 100. 50주 미만. 50에서 100. 100에서 150, 150에서 200까지. 그 다음에 1000주까지만 외우시고, 1000주 이상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몇만 더 하시면 돼? 7만 더 하시면 돼, 7만. 그러면 책 보지 마시고, 교재 보지 마시고, 잠깐 줘보시고, 가서 보니 조사 대상 주수가 675주예요. 그럼 표본 주수는 몇 줄일까요? 13개겠죠. 6이니까 675에 6이니까 역세 주겠죠. 봐보세요. 그럼 맞는가? 맞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외우신 거예요, 이거를. 근데 위에 보면 이건 실제 결과 수를 판단해서 하는 게 뭐 때문에 판단한다고요? 조사 대상 주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품목별 표본 주수표라고 합니다. 품목별 표본 주수표. 자, 그러면 관련 문제 밑에 보시면 적과후 착과수 조사 내용인데 아래 사항을 보고 조사 대상 주수와 표본 주수를 파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적과후 착과수는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 적과 이후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숫자를 세는 거죠. 근데 뭐 나무 수를 세냐? 왜 세요? 하도 많으니까 표본 주수 잡으려는데 표본주를 잡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가 굉장히 찾는 데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를 찾아보세요. 몇 주인가요, 그러면? 600에서 그러죠? 지금 문제 잘못했습니다. 600 고사 주수 10주 빼고요. 미보상 10주 빼고 기수학 주수 20주 빼고 수학 불능 주수 15주 여기까지 빼야 돼요. 제가 안 빼놨죠? 그래서 다음 고쳐주세요. 밑에를. 몇 주? 545주가 됩니다. 545주. 그럼 545주면 표본 주수는 몇 줄까요? 12주 하시면 되겠죠. 12주.
자, 이제 2번에 보시면 3페이지 2번에 보시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동그라미 1에서 3에 알맞는 각 품종별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네 번째 전체 조사 대상 주수와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하시오 했습니다. 하나의 과수원입니다. 하나의 과수원. 여기까지 하고요. 아,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다음 3번까지 하고 이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래 보시면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가 200개, B는 300개, C는 100개입니다. 그러면 일단 조사 대상 주수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만한 몇 줄까요? 170이죠. 그러죠? 2번은요. 265. 왜 그러냐면 300에서 20 빼고 5 빼고 10 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동그라미 3번은요. 80주입니다. 그러면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예요? 515주. 515주니까 전체 표본 주수는 몇 줄까요? 12주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멍하신 분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보시면 다시 1번에 몇 주라고요? 170. 2번은요. 265. 3번은 80이죠. 그러면 전체 조사된 수는 동그라미 1번부터 3번을 다 더하시면 되죠. 1, 2, 3을. 그럼 몇 주? 515주. 그럼 515주니까 전체 표본 주수는 몇 주예요? 12주가 되겠죠. 12주.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2번에서도 표현되고 이제 되는데 3번을 일단 보세요. 그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동그라미 1에서 4에 알맞은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A부터 D까지 있는데요. 제가 조사 대상 주수를 정해놨어요. 제가 적어드렸죠. 그러면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인가요? 그러면 자, 그럼 보시면 A는 몇 주예요? A는 100주 조사 대상 주수가, B는요 150, C는요 50, D는요 60주입니다. 그럼 몇 주 다 해서 360주가 나오네요. 360주니까 쭉 가서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360주니까 전체 표본 주수는 몇 주예요? 몇 주? 10주가 나옵니다. 10주가. 10주 나온 거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 10주를 A, B, C, D로 배분을 해줘야 돼요. 비례해서 배분을 해줘야 돼요. 배분을.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10개가 360개 중에서 몇 개 차지하고 있어요? 100개 차지하고 있더라. 10개가 360개 중에서 150개 차지하고 있더라. 그럼 얘는요. 10개가 360개 중에서 50개 차지하고 있더라. 얘는요. 10개가 360개 중에서 60개 차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세요. 몇 개 어떻게 나오시나? 자, 하시는 방법은요. 잠깐만 칠판 보시고 잠깐만요. 만약에 여기서 몇 점 뭐 나가시죠? 그랬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올림을 하는 거예요. 올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나온 수치가 계산하셨는데 나온 수치가 4.2다. 그러면 몇 개인가요? 이게 올림하니까 몇 개예요? 5개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4.0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4.01 나오면 얘는 몇 주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했죠. 그게 원래는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몇의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몇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시면 얘는 다섯 주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보시면 몇 주라고요? 얘는 뭐 무조건 올림이에요. 올림한다 그러면 첫째 자리는 둘째 자리 올림하면 얘는 무조건 몇 주? 다섯 주인데 이게 네 주예요. 네 주. 왜 네 주냐면 농협 이 표본 주수 산정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얘는 네 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수학적으로 이게 다섯 주인데 네 주라 됐으니까 그 농협 전산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따라가 되냐? 맞든 틀리든 그 따라가 되니까 이렇게 네 주 몇 주? 네 주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몇 주 나오시나? 그러면. 동영상 보신 분도 지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 시간 드릴 때 해보세요. 시간 드릴 때. 다른 강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강사분은 본인이 계산하고 본인이 문제 내놓고 본인이 다 계산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하는 그 기회를 다 드립니다. 저는. 자 보시면요. 얘 몇 주 나오셨어요? 2.777 이렇게 나가시죠? 몇 주에 그러면? 세 주. 얘는요? 4.16 바로 떨어지나요? 하여간 나가시면 얼마예요? 다섯 주.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요? 1.388, 1.388 나가시면 몇 주? 두 주. 그 다음에 1.66 나가시면 몇 주? 두 주. 그런데요. 제가 아침에 말씀 안 드렸구나. 이게 계산해 보니 다른 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1 몇 주에 그러면 한 주죠? 1.1은 몇 주예요? 두 주죠? 0.9는요. 얘는 한 주입니다. 한 주. 0.00001이 나왔어요. 몇 주예요? 한 주예요. 무조건 한 주입니다. 얘는. 되셨어요? 여기까지? 무조건 한 주입니다. 무조건 한 주. 그 왜 그렇게 나냐면요. 가서 보니 올리리요. 홍로가 제가 그런가 홍로가 300주 심어졌는데 홍로가 300주 심어졌어요. 근데 부사가 5주가 심어졌어. 그럼 부사에다 몇 주 붙여야 돼요? 하나 붙이면 돼요. 부사에다. 부사 5주라 했죠? 홍로가 300주고 부사에다 몇 주 붙이면 돼? 한 주 붙이면 돼. 한 주 붙이면. 자, 이거 계산 되셨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따 또 하실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유가타박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유가타박률 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상품 과수 상품에는 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보험금이 안 나가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적과후 착과수 조사입니다. 뭐라고요? 적과후 착과수 조사. 적과후 착과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과 후 착과 수사 이전에는 적과 종료 전이겠죠. 얘는 적과 전. 그럼 적과 전에는 어떤 조사를 하냐?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어떤 조사를 하는지 한 번씩 보시게요. 자, 여러분들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 2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이죠. 보상하는 손해가 뭐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겠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럼 얘는요. 일단 자연재해.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어떤 조사를 하냐? 피해가 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보통 어떤 피해가 많이 오냐면요. 3월달하고 4월 초에 이제 그때 한창 꽃이 필 때거든요. 꽃이 피어가지고 수정될 때인데 그때 추워 불어요. 올해 그랬죠, 올해. 그래가지고 과일이 작살나버립니다. 이게 수정이 안 돼버려요. 그 냉해라고 그러거든, 냉해. 근데 3월달, 4월달이니까 이제 얼지는 않고 냉해 피해를 입어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해서 피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다. 피해 있음 하고 오시면 되고요. 피해가 없으면 피해 없음 하시고 오면 됩니다. 물론 피해 있음 해갖고 예상 피해율이 얼마 정도 된다는 표시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나서요. 또 하나 조사가 있는데 그게 나무 피해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요? 나무 피해 조사예요. 나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나무 조사는 나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 게 아니라 나무가 피해 입은 게 몇 주인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 찾는 거라고요? 나무가 피해 입은 게 몇 주인지를 찾는 거예요. 피해 있는지. 자, 그러면 이때 나무 피해 조사할 때는 물론 죽은 놈도 있고 살아있는 애도 있겠죠. 나무 피해 입었으니까 죽은 놈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고 살아있는 나무도 있겠죠. 그러면 죽은 나무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고사주수. 그러면 피해를 입은 제가 여기서 피해는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확은 안 될 것 같아 올해. 근데 내년에는 수확 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수확 불능주.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1과목 할 때 나무 보험금 나올 때 피해 주수는 어떤 나무라겠어요? 고사 주수라겠어요? 수확 불능 주수라겠어요? 나무 보험금 고사 주수입니다. 죽은 놈만 주겠죠. 살았는데 수확 불능 주수는 살아있는 애잖아요. 살았는데 보험금 주겠습니까? 안 주죠. 뭐만 준다고? 죽은 애만. 고사 주수만. 그럼 이때 나무 피해 조사는 뭐 한다고? 고사 주수도 하고 수확 불능 주수도 한다고. 그럼 이때 나무 피해 조사는 보험금 계산할 때 나온 나무 보험금 계산할 때 나오는 나무 피해 조사랑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다른 애입니다. 다른 애. 그래서 얘는요. 자, 잘 보세요. 얘는 안 적어줘도 됩니다. 안 적어도 돼요. 나무 피해로 과실 피해가 있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과실 피해가 있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1과목 할 때 제가 잠깐 착과 감소 보험금이란 말을 갖다 설명해 드렸죠. 착과 감소란 말은 뭔 말이에요? 달려있는 과일 개수가 떨어졌다, 숫자가 적어졌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어디만큼?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착과수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뭐만 하시면 돼요? 개수만 파악하시면 돼요. 개수만. 몇 개만큼 개수가 떨어졌는가만 파악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얘는 지금 적과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 경우만 해드리는 거고 얘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적과 종료 전에 특별약관이 있습니다. 그게 5종 한정 특별약관이라 그래요. 뭘 한다고요? 5종 한정. 그걸 갖다가 정확한 용어는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별약관 5개에서만 한정해서 계약자가 가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이거든요. 걔네 다 5개만 있는데 그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몇 개? 5종이다가 5종. 거기에서만 플러스 이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어떤 조사도 하냐면 유가 타박률 조사도 하고요. 또 어떤 조사냐면 낙엽률 조사도 합니다. 낙엽률 조사. 낙엽률 조사. 자, 보세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여기 적어드렸으니까 만약에 계약자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에 가입하면서 적과 종료 전에 보통약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냉해 피해가 왔습니다. 냉해 피해가 왔을 때
조사는 어떤 것을 할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린 필요하면 나무 피해 조사까지 합니다. 되셨어요? 근데 계약자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어요. 가입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어. 어떤 피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하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요.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유가 타박률 조사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낙엽률 조사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뭐만 한다고? 유가 타박률까지. 그리고 나무 피해 조사하고. 계약자가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데 낙엽이 피해 입었네. 우박은 안 떨어지고 낙엽만 피해 입었어요. 그럼 어떤 조사할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면서 낙엽률 조사하고 나무 피해 조사하는 거예요. 이거 되셨어요? 책의 여러분 업무 방법서에 보시면 추가 확인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5종 뭐 유가 타박률, 낙엽률, 나무 피해 조사, 그 미보상 비율까지 조사해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나무 피해 조사까지 인대해갖고 뭐 4개를 한꺼번에 외우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가시면 여기까지 이렇게만 보시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적과 종료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인 경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유가 타박률과 낙엽률 조사를 하는데 낙엽률 조사하고 나무 피해 조사까지 다 하는데 물론 피해사 사실 확인 조사는 전제 조건 먼저 무조건 하는 거고 하는데 유가 타박률 언제 뭐 떨어질 때만 우박, 낙엽률은 해당 재해가 있을 때만 해당 재해만 집중호나 강풍이 불었을 때 낙엽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종료 이후에는 어떤 조사가 있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2가지. 간단하죠? 과일이 떨어졌어요. 자, 과일이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과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전부 다 답이 있습니다. 떨어진 과일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입었는지를 조사하시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낙과 피해 조사라 합니다. 조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나무에서 안 떨어지고 달려있는 상태에서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꼭지가 안 떨어지고요. 달려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피해 입은 것 중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착과 피해 조사예요. 그럼 제가 아까 낙과 피해 조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떨어진 과일 중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 과일이 일단 몇 개인지를 아셔야 되겠잖아요. 낙과 수 조사를 해요. 낙과 수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피해 입었는지 그랬죠. 그게 뭐냐면 피해 구성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따 다 해드립니다. 착과 피해 조사 있죠. 그러면 세상이나 만상이나 달려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착과 수 조사합니다. 착과 수. 그 다음에 달려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돼야 되겠죠. 그게 피해 구성률 조사예요. 똑같이. 이 2개만 하시면 돼요. 2개만 하시면 돼.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떨어진 애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이 낙과수는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물론 나무에서 떨어졌겠죠. 나무에 떨어졌겠죠. 그러지 말고 개수로 봤을 때 몇 개에서 떨어졌을까요? 몇 개란다. 어떤 개수에서 떨어졌을까요? 적과수, 착과수 떨어졌잖아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착과수는 이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이때 착과수죠. 여기 착과수하고 여기 착과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정확한 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착과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낙과가 생기지 않으면 적과 착과수 개수랑 사고 당시 이 착과수랑 똑같겠죠. 무슨 말이냐 말씀드리냐면 일단 제가 이제 자세히 어느 정도는 알려드리겠지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방법과 이때 착과수 조사 착과수랑 똑같이 착과수니까 착과수 조사 방법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때 적과 후 착과수와 이때 착과수 피해 조사할 때 착과수 조사하고는 같은 놈일까 다른 놈일까요? 같은 조사일까요? 다른 조사일까요?
다른 조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가 타박률, 낙엽률, 이제 낙과수 정하는 거, 피해 구성률 다 하실 거예요. 오늘 다 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오늘 하실 거 부분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시험 안 나옵니다. 오늘 하시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단독으로 그냥 안 나와요. 단 어떻게 나오냐? 이게 짬뽕 돼가지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봐보셨어요? 안 봐보셨어요? 안 봐도 돼요.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혹시라도 보신다 그러면 20번 문제가 있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 같은 게 얘네들 다 짬뽕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짬뽕에서는. 그래서 저랑 시험 보기 전까지 그 20번 문제를 혼자 놔두고 푸신다 그러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 문제 푸시는데 그러세요. 그거를 저랑 시험 보기 전까지 15분에서 20분 안에 끊으셔야 됩니다. 끊는 연습을 저랑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강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저는 수업 시간에 직접 여러분들한테 풀으라고 기회를 드립니다. 그때 꼭 푸셔야 됩니다. 푸시고 댁에 가서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푸는 거 열심히 해봤자 저는 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안 풀어드려도 풀 수 있어요. 15분 안에 10분 안에 풀어버려요. 저는. 그런데 제가 시험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러 가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훈련시켜 드려야 되니까 일단 그걸 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부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 유가 타박률 한번 봐보시게요. 유가 타박률. 이거 지워볼게요. 지워도 되겠죠? 아, 여기에서 낙과 피해 조사 할 때 플러스 숨어 가지고요. 숨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 낙엽률 조사입니다. 낙엽률 조사. 안 적어도 됩니다. 낙엽률 조사가 있어요. 낙엽률 조사가. 그럼 이때 낙엽률 조사와 이때 낙엽률 조사는 다른 개념인데 파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타박률에 보시면요. 1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적과 종료 전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어떤 피해가 있을 때예요? 우박 피해가 있을 때. 유가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어린 과일이 타박, 얻어 맞았다라는 뜻이겠죠. 두들겨 맞았다 그 말입니다. 맞아가지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근데요. 그 유가를 보시면요. 그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유가 요만하밖에 안 와요. 손가락 그 엄지손톱만 할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유가 우박에 맞잖아요. 그럼 별로 상처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맞으면 일단 어떻게 돼요? 사람도 맞으면 멍들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멍든단 말이에요. 여자분들 그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어디에 조금만 부딪혀도 멍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멍들어 버린다. 얘가 과일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얘가 진짜 멍든 크기가 커지면 피해 증상이 나타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보시면 우박 피해가 있거나 필요할 때 실시한다 돼 있고요. 자, 2번은 건너뛰시고 3번 봐보세요. 자, 선정된 표본주라고 돼 있습니다. 자, 표본주를 선정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조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들 이만한 적과도 안 했어요. 적과도 안 한 손톱 크기만한 이 유가가 한 나무에 몇 개나 달릴까요?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못세 눈알이 빠집니다. 눈알이 빠져요. 눈알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어쩐다고? 표본주를 선정한다고. 자, 그러면 표본주를 선정할 때, 자, 이때 표본주 선정하는 거 있죠? 얘는 적과 오차과수 할 때 표본주 선정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 표본주 선정하는 방법 뭐만 아시면 돼? 이거 하나만 딱 알아고 나머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똑같아요. 예. 자, 동서남북 네 곳의 가지의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의 유가예요? 5개 이상의 유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피해 유가와 정상 유가의 개수를 조사한다 됐습니다. 자, 가서 그런다 동서남북 네 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준비물에 나침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가고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동쪽 어디지 서쪽 어디지 남쪽 어디지 북쪽 어디지 판단해가지고 동쪽까지 서쪽까지 남쪽까지 북쪽까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셔서 그냥 네 곳의 방향입니다. 몇 곳? 네 곳 방향 딱 보시면 돼요. 이쪽 했으면 건너편 하시고 여기 오셔서 또 건너편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거기에서 각 가지별로 몇 개 이상? 5개 이상 유가다.
자, 이제 1번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유가 타박률에서 P 유가 타박률을 이제 보시게요. 이거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유가 타박률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 유가 중 조사한 전체 유가 중에 피해 유가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조사한 것 중에 정상도 있을 것이고 피해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하고 플러스 피해 하시고 분자는 뭐가 들어가요? 피해 유가다. 피해 유가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아래 내용을 보고 유가 타박률 산정하시오 있습니다. 퍼센트 단위로 소수점 몇 채짜리까지?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시오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칠판 잠깐 보시고 어렵지 않은 그 바로 같이 하시게요. 정상이 몇 개예요? 375개 플러스 몇 개예요? 피해 유가가 12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3 이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나누시면 정답 봐보세요. 얼마예요? 0.24 6897 6987 나가시나요? 24 6987 이렇게 나가시는데 자 얘를 퍼센트로 하면 소수점이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24.6987 땡땡땡 이렇게 퍼센트로 가겠죠. 그렇죠? 실판 잘 보세요. 이거 헷갈려서 안 돼요. 퍼센트로 해놓고 거기에서 소수점 몇 째짜리에서 하나, 둘, 셋째짜리 여기에서 반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올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죠. 하나 더 올라가죠. 그러면 얼마? 24.7%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엽률 봐보시면요. 낙엽률. 낙엽률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낙엽률은 단감, 떫은감에만 있네요. 사과나 배는 없어요. 사과나 배는 없고요. 뭐에만 있다고요? 단감, 떫은감에만, 감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 감은요, 신초 해까지, 1년생 가지에서만 과일이 열려요.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귤 있죠, 귤. 귤도 신초 1년생 가지에만 열려요. 희한한 거, 걔는 적과를 안 해요, 귤은. 귤은 적과를 안 합니다. 일단 보시면, 일단 감이니까. 신초 1년생 가지에서 열리는데, 그 신초 1년생 가지에 달려있는 이 나뭇잎 있죠. 그 나뭇잎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뭇잎이 탄소 동화 적용인가 뭔가 하여간 그 시기 한 거예요. 그 시기 해갖고 과일을 키워요. 감을 키우는데 만약에 이 낙엽이란다. 이 이파리가 찢기거나 떨어져 나가버리면 감 크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단감 같은 경우는요. 보통 감 하나 키우는데 이파리가 12개 정도 필요하고요. 떫은 감 같은 경우는 한 16개에서 15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정도 필요한데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이 잘 크지 않겠죠. 그래서 감할 때는 뭘 보시면 돼요? 낙엽률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낙엽률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물론 낙엽률 조사는 적과 종료 이후에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적과 종료 전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몇 월 며칠 이후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6월 1일 이후에 낙엽 피해 시 낙엽이 피해 입었다. 대부분 이제 강풍, 태풍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2번은 보시면 낙엽률 보시면 낙엽률 일단 적어 놓을게요. 착엽수 플러스 낙엽수 네 낙엽수입니다. 착엽수는 뭘까요? 붙어 있는 거. 낙엽수는 떨어진 거. 그겠죠? 자, 보시면
3번에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뭐 그랬나요? 그럼 어쨌든 표본조사 한다 소리겠죠? 예.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자 똑같이 동서남북 네 곳의 결과지 그랬네요. 그럼 동서남북이니까 나침반 들고 다닐 필요는 없고 그냥 네 방향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방향 결과지 즉 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해서 각 결과지별 이때 결과지라는 말은 과일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를 말한 겁니다.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하고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를 한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각 결과지로 뭘 조사한다?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한다. 이때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실 때 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림 진짜 못 그리죠.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낙엽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파리 달려 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요? 착엽수. 여기 보시면서 동서남북 여기 이렇게 세고 그 밑에 떨어져 있는 낙엽수를 센다.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낙엽이 엄청 많아요. 다 못 세십니다. 어떻게 하냐? 내 감. 얘 뭐예요? 찢어진 거. 찢어진 거.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했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파리가 떨어진 자리죠? 낙엽수는 얘에서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있는 거고 착엽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세시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아까 단감은 몇 개 필요하다 했어요? 감 하나한테? 12개. 짧은 감은? 16개. 그래갖고 보시고 얘만 세요. 얘가 이제 떫은 감이다. 16개가 필요하잖아요. 떫은 감을 세보니까 8개가 있어. 그럼 낙엽수는 몇 개라는 소리예요? 낙엽수 몇 개라는 소리예요? 8개. 착엽수 8개니까 낙엽수도 8개겠죠. 그렇게만 조사하고 하시는 분, 야매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세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세셔야 돼요. 이게 찢어진 애들 있죠? 얘네들도 뭘로 본다? 낙엽수로 보시는 거예요. 실무상으로는. 그런데 이 떨어진 자리를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병충해 있지, 병충해. 병충해는 제가 고추나 뭐 다른 것들 빼놓고는 거의가 다 보상한다 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했어요?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병충해로 인한 낙엽수는 뭘로 본다? 착엽수로 봐버립니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말. 병충해로 인한 낙엽수는 뭘로 본다? 착엽수로 본다. 자, 보시면 4번에 보시면요. 선정된 표본주의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 뭘로 본다? 착엽수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 문제 1번 보시면 자, 1번 자 보세요. 그러면 낙엽률 구하래요. 착엽수가 몇 개예요? 90개. 분자는 90개가 들어가겠죠. 일단 낙엽수도 80개.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병충해 낙엽수죠. 그러면 분자 이때 40개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겠죠. 그건 위에가 40개가 들어가요? 80개만 들어가요? 80개만 들어가면 되겠죠. 40개는 안 들어가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 한번 들어가 볼게요.